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합의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통상 지정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려 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사나 법원에 문의해서 국선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묻고 그 변호사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 나이의 피의자들이 몰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해자와 접촉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나 행동으로 자신이 한 행동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난관에 처했을 때에는 이 성인이나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받는 액수보다는 통상 두세 배 높은 선에서 책정되고는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민형사상을 포함해서 합의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은 합의에서 제외하였다면 민사상 문구가 제외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일단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고 친고죄도 아닌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 그 의사를 번복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한 경우이더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경우 무죄를 다투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못하였더라도 최근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이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 공탁의 경우에는 이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손편지 등을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 양형 자료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고 가해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건을 진행해 보면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이 막상 가해한 자는 가해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 의뢰해서 가해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 정확하지 않은 기억으로 신중하지 않게 대응했던 것이 불이익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경청하고 나에 대해서 반추하고 사과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용기 있게 사과하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얼른 수집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인생은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내 소중한 이가 가해자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가장 나다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합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자비로운 용서는 가해자에게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서 강간의 피해를 입고 10년 동안 멍해를 진 것처럼 살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는 자신은 그 멍해를 벗어 던지고 이제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제게 말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가장 나다운 게 어떤지를 생각을 해서 이 용서를 할지, 그리고 또는 언제 용서를 할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